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슨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환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를 좋아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는 뒷좌석에 항상 앉아 있었고 지도책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아버지께 길을 코치해 드리곤 했습니다. 어릴 때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하면서 지도 하나를 찾으면서도 밤을 새웠던 기억도 납니다. 지도를 보는 것은 저의 무척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도에 두 겹의 네모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인구 300만, 100만이 넘는 도시들을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빈 백지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수도와 도시 이름을 지도에 그려가면서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이재 교수의 부의 권력의 비밀, 지도력이라는 책에서는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력은 지도를 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책은 지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대영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던 것도 지도의 중요성을 간파했기 때문이고 구글이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구글 맵이 런칭된 후부터라고 합니다. 요즘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예전에 제가 갔었던 모든 곳이 다 뜹니다. 제가 갔었던 곳의 사진들도 지도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GPS로 수집하여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준다는 것이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지도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잘 활용하면 한의원을 개원할 때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수립 시에도 지도를 통해서 지역 내의 경쟁 상황이나 환자의 유입 경로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한의원의 입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부동산학 강의에서 항상 강조되는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재벌인 헤럴드 세뮤얼 경이 말한 무엇이 부동산의 핵심인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명언입니다. 한의원의 입지가 좋은지 여부는 한의원의 위치를 5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5초 안에 설명 가능한 랜드마크 건물이나 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그 한의원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개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월세를 아끼느라 소위 말하는 똥자리에 들어갔다가 오지 않는 환자를 기다리면서 자신감을 잃은 원장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환자가 늘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의 입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입지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위주의 한의원도 있지만 동네 한의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온라인으로 한의원을 찾을 때는 주로 네이버와 구글을 이용합니다. 현재 검색 포털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60%, 구글이 35%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두 곳에서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의원의 이름이 너무 흔하다면 검색 시에 다른 여러 한의원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광 한의원이나 경희 한의원 같은 이름은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원의 이름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아이덴티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개원을 양수 개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원의 이름의 중요성을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새로운 한의원의 이름을 고민한 끝에 제 이름을 걸기로 했습니다. 원장의 이름을 내거는 한의원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이름을 걸고 진료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이름이 아니라면 검색 시에 쉽게 찾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한의원을 키워나가는 데는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한의원이 성장한 후에는 이름으로 하는 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원장의 이름이 걸린 한의원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를 부원장에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원장의 환자 수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부원장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의원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검색을 통해 그 한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 한의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그 한의원을 찾습니다. 한의원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과거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한의원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되었지만 현재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런칭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내원한 환자의 첫인상이 한의원의 입구와 대기실이듯이 온라인에서의 첫인상은 홈페이지나 스마트 플레이스의 첫 화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플레이스의 한의원의 위치, 운영시간, 주요 진료 과목과 함께 한의원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화면에서 여기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도록 매력적으로 꾸미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설이 한의원의 강점이라면 첫 화면에 그 시설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독특한 술기나 경험이 강점이라면 첫 화면에서 원장님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좋은 리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미용실을 찾을 때 리뷰를 참고하는 것처럼 물건을 구매할 때도 반드시 구매 후기를 확인하곤 합니다. 리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를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특별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 화면에 좋은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눈에 띄게 잘 배치해 두는 것은 초진 환자를 100명, 1000명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뷰징 기능을 통해서 리뷰를 자동적으로 작성해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로직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압니다. 만약 이런 업체를 이용했다가는 내가 공들여 만든 스마트 플레이스가 순식간에 저품질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리뷰가 진짜 방문자의 리뷰인지 아니면 업체가 써준 리뷰인지 느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절대 급한 마음으로 앞서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리뷰 하나가 한의원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후기와 리뷰를 부탁하여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는 예약 기능과 톡톡 기능도 연계해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과거 네이버 예약이 나오기 전에 저는 막연하게 한의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생각했던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네이버 예약입니다. 네이버 예약에서는 불과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도 방문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예약하기가 무척 편합니다. 지금은 텔레포비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짜장면 탕수육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배달 앱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음식이 도착해서도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고 사람을 만나 돈을 주고받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환자들에게 한의원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 예약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검색할 때 한 번의 클릭으로 예약이 가능해지면 한의원의 검색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예약이 활성화된 스마트 플레이스는 알고리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노출도가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이버 톡톡은 카카오톡 문의와 같이 네이버에서 환자가 상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이버 톡톡의 장점은 올려놓은 블로그 포스팅에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고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에 네이버 톡톡을 연결해두면 사람들이 포스팅을 보다가 자원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네이버 톡톡으로 물어보거나 구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의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전화하기는 힘들고 궁금한 것은 많은 샤이 예비 환자들에게 있어서 네이버 톡톡은 한의원을 만나는 첫 관문이 됩니다. 모니터 너머에는 항상 예비 구매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톡톡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배민의 갑질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9.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였지만 배민 깃발이라는 위치 기반 광고의 고가 광고비가 큰 논란이었습니다. 깃발 하나당 광고비가 88,000원인데 보통 5곳에서 10곳에 깃발을 꽂는다면 매달 약 100만원의 광고비가 소요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깃발 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인터넷상에서 노출 건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민에서는 한 가게당 수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의료업계는 그에 비해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이는 허들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광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비만이나 부산 다이어트와 같은 키워드는 키워드 단가가 몇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원하는 환자보다 관심을 가지고 클릭만 하다가 이탈되는 허수 환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부산 도침 한의원이나 부산 자학어 약침과 같은 키워드는 이미 치료를 마음먹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키워드들은 경쟁률이 낮아 단가도 저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한의원들이 키워드 마케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정 질환을 무기로 삼아 키워드 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쳐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출퇴근하거나 이동할 때 보는 것이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도 GPS를 이용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지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의원이 어떤 한의원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리가 좋다 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상권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켜고 한의원 주변을 유심히 바라보고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의원을 방문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떨어지듯이 사람들은 아래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상권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내원하는 환자의 주소를 파악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방문한다면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그 지역에 특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상권이라면 척추 질환이나 만성 피로를 타겟팅 해볼 수도 있고 베드타운이라면 아이의 성장이나 여성 질환을 타겟팅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이라면 한의원의 점심시간을 관공서의 점심시간을 피해 1시에서 2시 사이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며 베드타운이라면 야간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 접수를 할 때 정확한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 직원이 각 지역의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입력이 잘못된 경우 한약이 엉뚱한 주소로 배달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트 프로그램에서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는 대신에 우편번호 탭에 입력하면 환자의 동의나 면만 입력해도 상위 행정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과거 지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상선을 보내고 다양한 교역 루트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메르카토르의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지도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를 귀양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망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력을 잘 활용하고 이를 어떻게 잘 응용하는지가 미래를 제패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최대한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도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를 한의원의 성장, 효율화와 그리고 분석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의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환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의 하반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일들은 많이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한 해 의미있게 보람있게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